방금 뭐지? 저 직원은 왜 나한테만 퉁명스러운 것 같지? 주문 받을 때도 영 쏘아대는 것 같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 거참 무시당하기 좋은 날씨구만 이라고 대사라도 쳐야 할까? 오늘 일진 참 사납네 진짜. 네, 오늘 북카페에 오신 손님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좀 서럽고 억울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일까? 저 직원이 나한테만 퉁명스러운 것 같지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기분이 이러신 걸까요? 근데 살다 보면 그 두 가지 다 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내 기분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가 그렇게 읽힐 때도 있고. 그쵸. 그쵸. 근데 맞아요. 진짜로 그 사람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게 있어서 나에게만 좀 불친절하게 구는 것 같은 날도 있고. 네. 어느 쪽이든 어쨌거나 억울한 기분이 들고 좀 서럽고 기분이 상하죠. 그렇죠.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경우 신지 작가님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저 한 30분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30분 전에 왜요? 30분 전에 왜? 전철을 타고 오는데 네. 이게 저는 이제 다 내린 다음에 타고 있는데 급하게 음. 내리시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팔꿈치로 저를 너무 세게 치고 내리셔서 아. 진짜 순간적으로 기분이 너무 진짜 너무 이러면서 아픈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저 사람은 이제 2번 역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그걸 뒤늦게 알아채서 네. 아마 이렇게 후다닥 내리느라고 사람을 치는지도 모르고 내린 거겠지? 그쵸. 너무 아프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웃으셨는데요. 근데 이게 불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말하니까 이런 거죠, 그냥. 30분 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휘발됐어요? 네, 그때는 불쾌감이? 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전철을 탔을 때도 이 출근길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밀면서 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앞에 타신 또 분이 사람들이 너무 밀면서 들어오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셨는지 정말 하면서 이제 약간 주변 사람들을 나 좀 그만 밀라고 이렇게 좀 진짜 아침부터 그쵸. 너무 지치죠. 그 두 번의 사건을 겪고 나서 네. 여러 군데 맞은 것 같은 느낌. 그렇군요. 저는 뭐 지하철 안에서는 뭐 2번이 아니라 뭐 그런 경험도 있지만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들이 진짜 많이 타는 지하철 구간에서는 만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동쪽을 보고 서 있어요. 근데 저도 동쪽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혼자 서쪽을 보고 있다. 그쵸. 저를 보고 있다. 그쵸. 이런 경우에 굉장히 거슬리는데 말은 그쵸, 못 하겠고 맞아요. 이게 그래서 법이 있는 건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의 암묵적인 룰을 그분이 안 지켜주시는 거지. 우리 마주보고 가기로 한 적은 없거든요. 전철에서. 그리고 뭔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 사람도 뭐 의식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맞아요. 대체 무슨 의도야?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맞아요. 거죠. 좀 저는. 돌아주실래요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아니 싶지만. 흐름을 왜 이런 식으로 속으로만 저는 진짜 네. 출퇴근길에 전철이 타인과 가장 가까이 붙어서 평소에는 그렇죠. 맞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과도 그 정도 간격에서 얘기를 나누거나 이렇게 마주볼 일이 잘 없지 않나요? 맞아요. 제 그 턱이 다른 사람 어깨에 있었다니까요. 그쵸. 그 사람 턱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그런 이런 느낌. 메신저나 이런 것도 SNS도 같이 보게 되잖아요. 같이 보고 누가 영상 보면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보게 맞아요. 되고. 같이 웃으면 이제 딱 걸리는 거고. 맞아요. 진짜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종이신문 쫙 이렇게 펼쳐서 보던 풍경들이 좀 많이 있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덜했나 싶기도 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쵸. 종이신문 펼칠 틈이라도 있나? 요즘에는 진짜 이게 다들 이렇게 낑겨서 오면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눈앞에 바로 놓고 보는 정도밖에 맞아요. 한창 막힐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지하철이 되면 좋은데 맞아요. 근데 아침엔 다들 이제 피로와 그러기가- 짜증 속에 그쵸. 있기 때문에 오늘 테이블 손님처럼 약간 이거 나한테만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불쑥불쑥 하게 되는 네.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지 가끔 지하철에서 뭐랄까 온도가 느껴지는 따뜻한 온도가 느껴지는 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면 되게 그 신선하게 다가와요. 저 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물론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시간대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내리면서 아마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열차 안에 있던 여자분이 그
"아저씨 지갑 놓고 갔어요." 하면서 지갑을 던진 거예요, 열차 어. 밖으로. 그래 놓고 "어머 너무 세게 던져 죄송해요." 호호호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느낌이 이제 오갔는데 대화가 제가 그쪽을 바라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으면서도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근데 그렇네요. 출근길에 이러기는 쉽지 않죠. 그냥 상상만 해도 약간 지갑 주인은 맞았겠죠? 어! 잠깐만. 나이스 캐치. 그거 이거 진짜 새로운 국면이다. 추리소설 같아요. 와. 지갑 맞았을 거예요. 주인이셨겠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장르 따뜻했는데 왜 어 갑자기 아름답고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근데 머리 좋네요, 신지 작가님. 나 그런 가능성은 생각도 못 해 봤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이렇게 하고 "뭐 사 먹지?" 한패야 이러면서. 막. 아니 이분들 너무 좋은 분들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오늘 지금 모든 게 다 거슬리는 이분, 지금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이분에게 어떤 에세이 꺼내 주실지 우리 음악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제이레빗의 웃으며 넘길래 들려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올릴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최은숙 작가님의 어떤 호소의 말들이라는 산문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호소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벌써 이 퉁명퉁명했던 불퉁불퉁했던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호소가 네, 나오니까. 호소. 그쵸. 네, 호소라는 단어를 산문집 제목에서 본 게 그러고 보니까 전 처음인 것 저도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이 최은숙 작가님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음. 근무하고 계시는 네, 어, 작가님이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어떤 과정으로 하고 또 어떤 민원인들을 만나는지 사실 네, 대부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그렇죠.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처음에 이제 인권위 조사관이 만난 사건 너머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아, 생겨서 읽었는데 20년 차 베테랑 이제 조사관이세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만났던 여러 민원인들, 와, 호소인들에 대한 사연과 또 사실 한 사람의 어떤 한계 같은 것을 계속 느끼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네. 직업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직업인으로서 인권위 조사관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녹아있는 에세이입니다. 책을 열어보기도 전에 20년간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사연들을 다뤘다, 사건들을 다뤘다라고 하시니까 그 폭이 어느 정도일까, 깊이가 어느 그쵸. 정도일까. 저도 이 책 덕분에 진짜 최은수 작가님 이런 이야기를 써주신 덕분에 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또 사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 감상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 힘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도 너무 음, 많고, 우리가 사실 법이라는 게 법의 사각지대도 있고 또 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어서 법을 이제 법대로 뭔가를 처리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피해를 보는 네.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은, 근데 이 한 분 한 분을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의 어떤 사건에 대한 정황 같은 음, 걸 다 듣고 또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지가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해결을 해결을 하는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아, 못한 사건도 네.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든 일이자 되게 귀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 부분 먼저 낭독 듣고 올게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사실 뭐 제가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과 네. 낭독 한 편을 하는 게 제일 이 업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빠를 것 음, 같은데,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좀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쨌든 20년 차 베테랑 이제 조사관이시기 때문에 네.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편견을 가지지 말자라고 하고 이 일에 임해도 조금 더 친절하고 좀 내 말을 잘 경청하고 이런 사람들은 음, 내가 더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준다거나 친절하게 하거나 하고, 좀 어, 더 태도 자체가 조금 무례하거나 혹은 큰 소리를 내거나 하면은 악성 민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음. 그런 편견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낭독 듣고 올게요.
A는 틈틈이 서울의 한 파출소를 감시하여 진정서를 썼다. 그 내용은 대개 이렇게 시작되었다. 경찰이 근무 중에 프로야구 중계를 봤습니다. 순찰차를 아무 곳에나 세워놓고 낮잠을 잤습니다. 베테랑 조사관인 나는 A의 스타일을 쉽게 간파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상한 행동의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일부러 어려운 법률 용어를 들먹이며 사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것이 A와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 조사의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30분쯤 지나 진정인이 파출소로 들어왔다. 조사실로 마련된 회의실에서 단 둘이 마주 앉았을 때 A는 자신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조사를 나와주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다. 오랜만에 인력회사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사관님이 연락을 주셔서 제가 오늘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조사관님 만나려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왔습니다. 멋쩍은 듯 상기된 얼굴로 어깨를 한번 들썩이며 그가 웃었다. 그의 제일 좋은 옷은 통이 넓은 회색 양복 바지와 갈색 체크 누빔 잠바였는데 유행이 한참이나 지나 보였고 5월 말 더워진 날씨에 입을 만한 옷도 아니었다. 동네에서 자주 불심 검문을 당했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날은 경찰관을 피해서 길을 건너다가 무단횡단으로 잡혔어요. 아무리 사과해도 봐주지 않고 딱지를 떼는 겁니다. 하루 일해도 얼마 못 벌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큰 돈인데 얼마나 억울한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A는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는 그 경찰관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했다. 매일같이 파출소 근처를 서성이고 자기만의 논리로 이상한 진정서를 써서 여러 기관에 제출하는 소모적이고 무용해 보이기만 한 행위가 알고 보니 A의 몸부림이고 외침이었다. 약자에게 더욱 엄격하고 불리한 법과 제도를 향한 낡은 양복 한 벌 가진 이의 인정투쟁이었던 것이다. 악성 진정인을 빠르게 간파하는 것이 유능한 조사관의 기술이라고 믿어왔던 나는 말문이 막혔다. A는 악성 민원인인 자신의 말을 들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진정 취하서를 쓴 뒤 조용히 파출소를 떠났다. 차라리 그가 무단횡단 한 번 눈 감아줬다고 법의 정의가 훼손됩니까? 가벼운 법 위반을 이유로 어떤 이의 하루치 일당을 국가가 빼앗는 것이 정당한 법 집행입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면 같이 동조라도 하면서 나의 불편한 마음을 털어낼 수 있었을까? 경찰들은 민원을 종결해준 조사관의 특별한 능력을 칭찬했지만 사실 나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A의 하루벌이기에만 날리도록 만들었다. 하루벌이를 포기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온 A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것이 오래도록 후회되었다. 최유리의 단 하나 듣고 왔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신지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책은 최은숙 작가의 어떤 호소의 말들입니다. 거기 수록된 누군가의 제일 좋은 옷 지금 읽고 왔습니다. 아 진짜 이 지금 최은숙 작가님이 왜 이 사람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네, 저도 이 책의 좀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 낭독을 들으면서도 근데 뭐 무단횡단 한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이 사연을 보면 그죠, 가벼운 어떤 그 위반 사항도 당연히 법을 어긴 거겠지만 그게 네. 사람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또 법이란 것이 사람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 네. 이 분의 또 사정도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고, 음. 근데 조사관이 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접수된 일들, 사건들에 뭐 사실 그 법의 위반 여부나 이런 걸 판결하는 거 자체는 네.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는 일이겠지만 그 과정에 사실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아. 억울한 부분은 없을지를 살펴주시는 게 조사관님들의 일인데
결국은 마음을 살펴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든 그쵸. 대목이었어요. 이 분에게도 결국은 조사관이 시간을 내어서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다는 음. 그 사실만으로 그 오랜 시간에 걸친 여러 민원 같은 것들을 취하하고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람 사는 일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음. 맞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법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양분하고 그 사이를 아예 돌보지 않으려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불법 아니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불법은 불법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불법이냐 적법이냐 이런 차원의 거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음, 바라보게 해주는 그 지대, 음, 그 지대도 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너무 특히 타인의 일일 경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쵸. 글을 읽으면 그러네. 진짜 무단횡단은 법 어긴 거 맞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저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면서 좀 들여다보게 되는 음. 그런 자세를 그쵸. 그리고 앞에 서사가 있으니까 그냥 네. 아마도 행색 같은 것 때문에 자주 동네에서 불신 검문을 당한 그러니까요. 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던 차에 음. 또 이제 경찰관이 보이니까 오늘은 일 나가야 되는데 어, 오늘 일당을 벌어야 되는데라고 해서 앞서서 좀 어떤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다가 그 모습이 또 적발이 돼서 그쵸. 그 억울함을 인제 네. 이 조사관을 만나서라도 사실 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뭐 경찰관들이 조금만 쉬는 것을 봐도 자기는 이제 불쑥불쑥 그 억울한 마음이 어, 올라와서 네. 아마도 이런 것을 접수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국가인권위원회 한 해 동안 1만 건 넘게 이제 접수가 된다고 해요. 야, 별별 또 사연이 다 있을 거예요, 그쵸. 진짜. 조사관님들의 또 수는 한정되어 있을 거고 해서 음. 책에 보면은 보통 이제 한 해에 100건에서 200건 정도를 이제 종결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종결이 되는 것에 한해서만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아, 그 캐비넷 안에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 그런 거 보면은 이 프롤로그 자체도 이 어느 날 억울함, 뭐 억울하다라고 인제 검색을 해 봤더니 네. 인터넷으로만 봐도 각양각색의 억울한 사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억울함을 좀 일부 들어주는 게 국가인권의 일이 아닌가 하면서 프롤로그를 시작하세요. 음. 분도 굉장히 와 닿았어요. 이 최은숙 작가님도 많이 변화하겠어요. 이 일을 하는 동안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내가 예상했던 것이 어그러지는 것도 경험을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악성 민원인이라는 프레임만 가지고 딱 이렇게 조금 방어적인 자세로 보다가는 아니네. 이 사람도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고 또 다시 마음을 좀 달리 먹게 음. 되고 뭐 이런 경험인 건데. 맞아요. 근데 또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초보 이제 조사관이던 시절에는 음. 이제 의욕이 넘칠 때잖아요. 누구나 우리가 어떤 회사나 이런 곳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할 그쵸. 때는 그래서 어떤 이제 민원인의 사연을 듣고 내가 이거는 정말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 하고 어. 굉장히 열심히 고군분투하셨고 선배 조사관과 함께 조사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을 이렇게 진행을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 그 민원인이 했던 얘기가 모든 얘기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어떤 이제 근무처 중국집을 찾아가면 그런 사람은 뭐 여기 없었다고 하거나 이렇게 아. 물어물어 했을 때 거의 이제 소설 수준으로 모든 그러네요. 것을 자기 삶을 지어낸 거였는데 그래서 대체 이 얘기는 어떻게 끝나는 걸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사관님도 이게 연차가 쌓이고 하니까 지금은 왜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한테 어쩌면 음. 자기가 살아보고 싶었던 삶? 이것이 내 삶이었으면 좋겠던 부분들을 많이 자신한테 얘기하고 네. 그거를 초롱초롱 빛나는 이제 초보 조사관 시절에 누군가의 삶의 얘기를 열심히 듣고 있는 자기 모습에 그냥 그 거짓말을 멈출 수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또 이해에 다다르는 아. 대목이 있는데 음. 그 지점도 아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과 이야기들을 겪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다른 한 부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인가요? 이번에는 앞에는 이제 민원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면 조사관님들의 좀
일상적 혹은 어. 일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낭독 부탁드릴게요. 날씨 예보를 해주는 기상청처럼 마음청이 있어서 날마다 마음 예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아침 출근길, 오랜만에 마음이 목련꽃처럼 환하겠습니다. 오후 들면 꽃그늘이 짙어지면서 다소 울적해질 것으로 예상되니 아침 시간의 맑음을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의 마음 예보를 듣고 미리 마음 날씨에 대비할 수 있다면 얄궂은 마음 엉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타인의 감정은 고사하고 내 마음도 읽지 못하는 날들이 많다. 봄과 가을에는 사무실에서 가까운 남산을, 여름 저녁에는 인왕산을 오른다. 퇴근하고 산에 갈까? 하고 물으면 덥다, 춥다, 힘들다 이런 군말 없이 함께 해주는 다정한 동료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정상에 도착할 무렵 하늘은 잘 익은 홍시색으로 변하고 그 빛에 젖은 동료들의 얼굴은 더없이 아름답다. 20년 전 처음 본 그 모습처럼 젊고 생기발랄해 보인다. 오래전 필리핀 인권위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필리핀은 우리보다 15년 이상 앞서 헌법기구로서 인권위를 설립했기 때문에 방문 당시에도 경륜 있는 백발의 베테랑 조사관들이 많았다. 인권 침해 사건 조사 중에 조사관이 납치,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할 만큼 열악한 인권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꿋꿋이 제 할 일을 해온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30대 초반이던 그때 20년의 세월은 내게 너무도 아득하고 멀고 먼 미래일 뿐이었다. 공연이 진지해지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전직 물리교사였던 K가 질문을 했다. 그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과학을 가르치려 노력한다. 저녁 노을은 왜 붉을까? 그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대답한다. 퇴근길이니까 한잔 했나 보죠? 낮 동안 부끄러운 꼴을 너무 많이 본 거 아닐까요? 장난스런 대답들이 이어지는 와중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끄는 대답은 저녁 노을도 다 사정이 있었겠지요 라는 것이었다. 자연현상이야 물리법칙대로 흐르겠지만 사람 사이 사정은 법칙대로 움직이는 법이 없다. 엇갈리는 주장과 상식에 어긋난 조치들, 말장난 같은 억지가 가득 담긴 서류 뭉치를 받아들 때 다 사정이 있겠지 라고 말해보면 어떻게든 시작할 엄두가 났다. 다 저마다의 사정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심을 내려다보며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노동으로 꽉 조여졌던 몸과 마음이 더없이 가벼워졌다. 바람을 타고 인왕산을 내려갈 수 있을 만큼. 하현상의 등대 띄워드렸습니다. 최은숙 작가의 책 어떤 호소의 말들에 수록된 글 저녁 노을도 다 사정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한 부분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와 정말 뭉클합니다. 이 부분은 제목이 너무 좋지 않나요? 저녁 노을도 다 사정이 있었겠지요. 네. 네. 노을에겐 어떤 사정이 있었나 하고 음, 이 글의 페이지를 펼쳐봤는데 조사관님들의 사정이 나와서 그러네요, 진짜. 네. 아, 이 지금 전직 물리교사였던 K씨 이분이 지금 시시때때로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키워주려고 노력하시면서 저녁 노을은 왜 붉을까 했을 때 이어지는 답들. 퇴근길이니까 한잔 했나 보죠? 이런 답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쵸. 이어지는 게 재밌는데, 와, 이 다 사정이 있겠지라고 하는 이 대답이 이어지니까 여기서 이 조사관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되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인왕산에 올라서 노을을 보면서 누군가가 저녁 노을도 다 사정이 있었겠지요라고 하는 순간
말이 약간 멈추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둘러선 분들끼리 음. 그런 상상을 또 하게 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이 조사관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진짜 내 마음을 나도 어딘가에 토로하고 맞아요. 싶다 이렇게 느낀 순간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쵸. 그래서 이 책에 그런 표현도 참, 이 추천사 문구에 이 책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간절한 이들의 사연과 지푸라기라도 손에 쥐어주려는 인권위 조사관들의 사연이 겹치면서 이제 음.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각도에서 인권의 문의들을 바라보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 정말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했다. 이 말과 그래 지푸라기라도 쥐어주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조사에 임하는 음. 분들의 마음이 같이 좀 느껴지는 표현이더라고요. 네. 이 책을 읽기 전에 비해서 다 읽고 난 다음에 신지 작가님 마음도 많이 바뀌었나요? 이제 그런 전철에서 우리 아까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처음으로 거죠?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 오늘 테이블 손님께도 음. 그 사람에게도 어떤 사연이란 게 있지 않았을까? 각자의 아. 사정이란 게 있어서.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 첫 번째 낭독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면서 음. 진짜 사소한 어떤 부딪힘이나 갈등 같은 것을 너무 증폭해서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네. 또 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가 뭐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다급한 전화를 받고 나가면서 문을 세게 닫아서 내가 어떤 출입문에 칠 때도 있을 거고 그쵸.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아니 그건 그쪽 사정이고 지금 저를 치셨잖아요. 에만 너무 초점이 음. 맞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는 네. 게 힘들어질수록. 그래서 음. 이 책 읽으면서 되게 그런 마음을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꼭 뭐 이게 인권위 조사관의 일이나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이어도 책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분명히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심리 치유 에세이 같기도 해요. 그런 효과도 맞아요. 있는 것 네. 같은. 어떻게 보면 인류애가 다시 충전된다고 할까요? 아. 이렇게 묵묵히 이런 일들을 계속 해주고 계신 분들이 있구나. 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왜 저렇게 행동하지 싶었던 음.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연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낭독해 주신 부분에서 뭐 재미난 또 상상이 나오잖아요. 기상청처럼 마음청 네,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예보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잖아요, 실제로는. 맞아요. 내 마음은 한치 앞은 미래의 거는 모르니까 예보 맞아요. 불가능하지만 이 책이 좀 마음 예보의 효과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긴 하니까. 맞아요. 근데 마음청이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신선한데 그쵸.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늘 자주 나오는 예보가 곳에 따라 오후 곳곳에 이제 소나기가 내리고 음. 했을 때, 근데 하루를 겪으면서 그런 소나기 같은 일들 너무 많이 겪잖아요. 네. 근데 또 해질 무렵에는 맑아져서 예쁜 노을을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그쵸. 그것도 또 살만한 세상이지 않나. 그리고 좀 어. 그 버스 이제 기사님들이 인사 건네주실 때처럼 음. 내가 좀 먼저 뭐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누군가에게 별거 아닌 행동 해주는 것 자체가 한 사람 하루를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맞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이스 음료를 들고 갈 때 출입문을 좀 건물 출입문을 잡아준다거나. 잡아준다거나 그런 것만 해도 세상은 역시 따뜻한 곳이야. 우리가 음. 이러면서 하루 보내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선뜻 작은 친절을 베풀 수도 있지 어. 않을까. 지금 굉장히 교육방송 같은 멘트지 않았나요? 그러네요. 진짜 이 책 읽고 많이 많이 감화되신 것 같은데요, 신지 작가님. 그러니까 이게 카페인님들도 한번 오늘 마음 상태 예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연으로. 그쵸. 그렇네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곳에 방금 따라 뭐 소나기 네,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오니 지금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봄 같아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끼어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네. 웬만하면 오늘 외출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아니요. 그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뭐 축사 뭐 이런 거 잘 맞아요. 고정하고. 일기예보도 또 그 캐스터분들 성향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서 음. 이렇게 좀 살갑게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그렇죠. 지금 좀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재밌겠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카페인 어떤 분들의 상태이신지. 마음청 상태를 알려주세요. 그럼 예시 삼아서 신지 작가님 좀 해주세요. 어떤 저는요, 지금 이 시간 마음 예보를 한다면. 네,
아침에는 좀 그 미세먼지가 아주 짙어서 아. 그랬으나 오후에는 좀 미세먼지가 거칠 것으로 네. 예상되고요. 네. 저녁에 아주 노을이 예쁠 것으로 와. 예상됩니다. 너무 좋네요. 이런 느낌으로 네. 카페인님들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듣고 우리 카페인님의 에세이도 만나러 갈게요. 커피소년의 다리미 들려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카페인님이 보내주신 에세이 만나볼게요. 어떤 분의 에세이일지 바로 들어보시죠. 봄 취미 송태종. 이제 완전한 봄이다. 잔뜩 웅크리고 있게 만들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시기가 오면 밖에 나가보곤 했다. 잠시 걸어보고 추우면 다시 들어온다. 아직은 산책하기에 좀 춥구나 아쉬워하며 실내로 발걸음을 향한다. 추운 날에는 비상구 계단도 걸어봤지만 산책으로 느껴지진 않았다. 비상구 계단을 오르는 건 운동이랄까? 주위도 둘러보며 밖에서 걸어야만 산책으로 느껴지는데 같은 속도로 걸어도 러닝머신 위에 있거나 주위를 볼 수 없으면 운동으로 느껴진다. 걸은 후의 기분도 달랐던 것 같다. 산책하고 나면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운동 후엔 살이 조금이라도 빠졌을 텐데도 왠지 무겁다고 해야 할까? 산책의 기쁨을 더해주는 것들이 있다. 햇빛이 있으면 산책 기분이 더 난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내 몸에 햇빛을 주면 왠지 비타민 D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된다. 도대체 수치까지 올리려면 어느 정도 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햇볕을 쬐고 있으면 영화 쇼생크 탈출 주인공처럼 해방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 사무실의 형광등이 아닌 자연의 무언가를 내 몸에 주는 거니까. 함께 걷는 사람도 산책의 기분을 더해준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 걷다 보면 억지로 말을 하지 않아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가끔 어색한 분위기가 생기기도 한다. 무슨 말을 하지? 어떤 말을 꺼내야 하나? 산책을 하면 그럴 필요가 덜하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랑 그 사람은 걷고 있는 행동을 함께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휴식. 걸었으니까 내 몸에 충전도 해줘야 산책이 더욱 기분 좋게 마무리된다. 마무리의 방법은 다양하다. 벤치에 앉아 쉬기, 수분 섭취, 스트레칭 다 좋다.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방법은 야외에 테이블이 있는 곳에 가서 가볍게, 정말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하는 것이다. 햇빛이 좋은 주말 낮, 산책하러 가고 싶을 때면 아내에게 난맥을 마시러 가자고 꼬시곤 한다. 아내와 산책을 하러 가고 싶은데 아내는 가기 싫어하는 그럴 때 말이다. 햇빛, 함께 걷는 사람, 그리고 맥주까지 있으니 산책하러 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네, 어떠셨나요? 오늘 송태종님 글. 산책을 좋아하고 남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 매우 반갑게 읽고 네. 정말 산책이 제철이고 남맥이 제철인 계절이 오고 있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 초입에 지금 벌써 이렇게 에세이로 네. 실행하신 것을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아마 그때 저희가 취미에 대한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취미도 궁금해요라고 하셔서 송태종님께서 봄 취미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서 또 대답을 들은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카페인 글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신지 작가님 어떤 책 가지고 오실지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지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